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저는 가끔 이제 교류를 하는 분이 포스코 전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곽성우 팀장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곽성우 팀장입니다. 지금 빌딩로드의 12팀 팀장으로 있고요. 제가 오늘 빌딩셀러리에 있는 권호진 상무님과 함께 영상 촬영하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맨날 양 PD님과 찍다가 첫 게스트, 양 PD님은 거의 가족이니까 가족을 제가 이제 첫 게스트로 이제 나오셨는데 원래 강남 토박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고 나왔다고. 네, 저는 경기고 출신 맞습니다. 경기고에 많은 장점이 있을 텐데 네. 딱 하나만. 사실 경기고의 장점을 얘기하려면은 1시간이 줘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선배들도 너무 많고 좋은 후배들도 너무 많아서 사회에서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투자자 뭐 이럴 때도 정말 편하게 저도 실제로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개받아서 중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고에서 대단한 인물?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저는 가끔 이제 교류를 하는 분이 포스코 전 회장님입니다. 그분께서는 각 경기고에서 정모를 해서 다 같이 산악도 가고 전부 다 고기 사주고 고기는 뭐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그런 거 그전에는 뭘 하셨나요? 군대에 있었죠. 제가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교에서 중위로 중위로 전역을 하시고 그러면 첫 직장을 빌딩 중개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전역하자마자 바로 1등 중개로 넘어왔습니다. 아, 예. 어우, 축하드립니다. 빌딩 중개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 우선 장점은 뭘까요? 제가 이제 뭐 자본주의 서적도 많이 보고 이제 경제 서적도 많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으로 많이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본이랑 다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을 하고 싶기도 하니까 알게 된 게 이제 빌딩 중개 시장입니다. 아, 예. 혹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들죠? 뭐가 힘드세요? 예. 초반에 이제 배우는 단계가 힘들기 때문에 하다 보면 워낙 재밌는 일이고 보람찬 일이고 고객들도 저 때문에 이제 성공한 사례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뭐 지나가다 보면 내 건물도 아닌데 내가 저거 팔아줬지, 저 사줬지 막 이러면서 내 건물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건물이 계속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라고 싶기도 해요.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건물 보면서 네. 내가 저거 얼마에 사줬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술 마실 때 계속 얘기하고. 그럼 만약에 전역을 딱 하고 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이 일을 또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러면 저의 첫 게스트이긴 하지만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부동산 빌딩 투자 성공 사례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신축을 해서 밸류업하는 사례 아니면은 임대를 재구성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다시 재매각하는 사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가져온 사례는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아, 그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되나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대로변이나 유명한 상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주가 뒷건물, 자료용 토지나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좋은 상권과 대로변이 묶어서 같이 매각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제 대로변은 가격이 좀 더 비쌀 거고 이면도는 조금 쌀 거고 그걸 같이 매입을 해서 평당가를 좀 낮춰서 대파는 그런 사례를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재밌겠네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홍대 입구역 역세권에 있고요. 이게 지금 홍대 주차장길부터 이어져 있는 어울마당로에 있는 메인 상권입니다. 사실 이 건물주가 앞 건물을 평당 8,866만 원, 총 50억 원에 14년도 4월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때 14년도에 서교동 이 메인길이 8,800만 원이나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때 실제 매각 사례도 보면은 평당 9,000 넘는 것도 있고 7,000 가까이도 있습니다. 시세대로 잘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중요한 게 바로 뒷필지입니다. 뒤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평당 669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주선네요. 네. 속된 말로 그냥 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주택을 4억에 매입을 한 거죠. 잘 매입했네. 결국적으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평당 4,650만 원, 54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된 겁니다. 원래 여기 홍대 입구역에서 메인 출구가 아니라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출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 많이 갔는데 여기가 경의중앙역이 공원화가 되고 나서 여기가 상권이 합쳐져서 이 길은 다 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당시에 근데 상권이 좋았지만 조금 외진 거를 좀 저렴하게 샀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뒤에 이면에 있는 주택을 사서 이렇게 평당가를 확 낮췄네요, 4,600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14년도 사고 난 다음에 또 팔린 건가요? 이거를 매입하고 나서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서 보유하고 있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2월에 198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1억 7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익을 창출한 건가요? 14년도에 매입가액 54억에 취득세나 기타 비용에서 약 3억 원에서 투입 비용 5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98억에 투입 비용 57억을 빼게 되면은 약 131억 정도. 여기서 건축 비용 빼고 나면은 131억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 한 4,600에 건물 가격 빼고 토지 가격 계산해 보면 4,600에서 1억 7천이면은 거의 4배인가요? 와, 4배 정도 올랐네요. 네. 그럼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죠? 지금 약 7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은 사실 바로 매각할 건 아니었죠. 매입하고 새로 짓고 나서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사례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DGI가 그 당시에 임대료를 정말 많이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입점하고 나서 임대료 많이 내고 나서 지금 현재 DGI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잘 팔았다고 보면 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도 산 사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통으로 DJ가 다 쓰고 있다가 다 나가버리면은 솔직히 산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박성훈 팀장이 중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나가더라도 얼마 정도 임대료 맞출지는 다 계산을 해줬었겠네요. 아, 그럼요. 사실 근데 저 홍대 입구를 요새도 가끔 이제 임장이나 강의시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태원의 노동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홍대 쪽으로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여기는 계속 살아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유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강남, 성수동, 그리고 홍대 이 세 군데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뭐 유망할 거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미래를 봐야겠지만 잘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또 뭐가 있나요? 다음 사례는 이제 강남대로의 사례죠. 노현역의 바로 앞에 있는 반포동 사례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매입을 해서 매각한 사례는 아니고 앞에 대로변에 있는 소유주가 뒷필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단지 매각 이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자기 뒤에 있는 건물을 평당 8,100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당 8천이면 나쁘진 않은 금액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정말 싼 금액은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대로변에 갖고 있으면 이면도로에 있는 건 내 필지하고 붙어있는 필지를 좀 저렴하게 매입하면 똑같은 필지로 가격을 팔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로변의 소유주가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거죠. 뒷필지를 평당 8,000에 매입을 해서 같이 묶어버리면 둘 다 대로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매각하는데. 평당 2억 4,500에 900원에 양쪽에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대로변 가격에 이면도로 건물을 판 거네요. 거의 1년 만에 8천에서 2억 4천이면 3배 이상이에요. 현재 이 건물은 지금 매입자가 그 뒷필지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 중에 있고요. 업무 복합시설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가 조금 알만한 기업에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 완공되나요?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완공은 25년 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게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선 이거 빌딩 성공 투자 사례를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 앞에 있는 대로변 건물주가 뒤에 필지까지 매입을 해서 20년 3월에 평당 8,100억에 매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취득세나 기타 비용, 뭐 중개 수수료까지 더하게 되면은 5억 5천 정도가 더 들었죠. 그래서 투입 비용은 105억 5천만 원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축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입 비용이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단 1년 만에 3배가에 이어지는 평당 2억 4천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뒷필지가 신축을 안 했지만 명도 비용은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임차인들이 있어서 명도 비용을 아마 좀 더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그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봤을 때는 양도차익이 2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 이게 뭐 돈으로 돈을 먹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에 있는 건물주가 뒤에 있는 땅을 싸게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대로변 땅 가격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도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이 대로변에 있는 걸 사서 대로변 땅 가격 내 땅하고 같이 만들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이제 대로변에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현금 흐름이 좀 많다 보니 이면에 있는 건물주가 대로변 건물 사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재밌네요. 이게 뭐 내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야 나도 저때 저렇게 투자했으면 저렇게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제 돈이 아닌데 기분은 좋네요. 그러면 또 있어요?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제가 다음 편에 한 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왜냐면은 나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즉 구독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좀 출연해 주시고요. 박선우 팀장이 지금 하시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주로 다루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물 투자 사례나 뭐 임대 사례나 이건 어떻게 지었고 뭐 시공 사례까지도 보여드리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오늘 뭐 첫 시간은 뭐 이 정도로 끝내고요. 네. 다음번에 좀 더 많이 저희 구독자들한테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